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실무에서 쓰이는 랩이 첫걸음이라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나병록 리더입니다. 우선 이번 시간은 본 강의에 앞서서 OT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T 시간에는 제 강의의 방향성과 목차 그리고 BIM의 간략한 정의와 실무자의 관점으로 바라본 BIM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무에서 진짜 쓰이는 레빗의 프로세스를 레빗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의 수중에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쭉 레빗이라는 툴을 다루면서 취업도 하고 이직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레빗을 다루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의 관점에서 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팁들을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저 역시도 레빗이라는 툴을 싫어했던 적도 있고 어렵게 느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눈높이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강의가 이제 레빗에만 포커싱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들어오셨을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기본적인 건축, 구조적 지식을 함께 탑재를 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실무에서 키맨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IM이란 무엇일까? BIM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우선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부터 해서 3D 모델링 방식을 통해 설계 및 시공, 유지 보수까지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디자인 및 시스템을 효율적이게 관리하는 방식, 가상 설계 건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좀 추출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보값, 그 다음에 3D에서 2D, 직관적 요 세 개의 키워드를 카테고리로 잡고 설명을 조금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모델링에서 2D 도면화가 된다 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껏 CAD를 주로 베이스로 해서 많은 대형 건축 사무소들이 그리고 아뜰리에도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2D 도면화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도서를 꾸리고 그 도서를 꾸린 것을 베이스로 해서 3D 모델링을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모델링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레빗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 자체를 올리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설비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 어떤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각 분야들을 함께 아울러서 실제 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모델링처럼. 모델링으로요. 근데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2D 도면화를 하기 때문에 이 2D 도면화가 담고 있는 정보는 사실 이게 공사 순서대로 그리고 공사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올린 거라서 더욱더 디테일하고 좀 더 면밀한 도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하나 맞출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정보값입니다. 정보값. 정보값이 아무래도 레빗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문이 있을 수도 있고 창호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벽, 바닥, 기둥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것들이 정보값이 있습니다. 이게 나타내는 건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 각 분야별로 협업을 할 시에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빨리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설계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값이 있는데 이 문을 사실 2D 도면에서 이 문을 직접 눌러보고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뭐 모든 요소의 어떤 파라메트릭을 2D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3D에서 하나를 눌렀을 때 그 요소가 누르고 있는 유형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직관적으로 또 보다 보니까 여러 협업 시에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BIM을 쓰는 어떤 이유이고 간략한 어떤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BIM을 왜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BIM 각 이제 대형 설계 사무소들에서 전부 다 BIM의 혈안이 돼서 수요를 높이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BIM을 해야 하는지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이유를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장 차이가 있겠죠. 발주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겠죠. 발주자 입장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기존의 2D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디자인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BIM을 활용해서 3D로 시설물을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발주자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미리미리 이제 피드백이 빨라지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프로젝트 비용 상승이 현저히 줄겠죠. 그래서 발주자의 니즈를 조기에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다. 그 말은 곧 이제 그 공사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설계 용역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공사비 산출이라든지 기준이 명확해진다.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그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디자인적인 이해가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점, 그게 발주자 입장에서는 BIM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상호 모순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 비율이 줄어들고 그 비용이 줄다 보니까 공사비 증가를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용이하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설계 품질이랑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이라는 장점을 띠고 있죠. 그리고 시공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2D로 이렇게 도면을 보여주면서 2D의 설명서를 보면서 어떤 시공을 하는 것보다 3D의 진짜 디테일한 어떤 공간감을 파악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샵을 보면서 공사를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시공을 하기 전에 일단 설계랑 모든 시공 관련된 것들이 3D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오류를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이 역시도 또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IM을 그렇게 나라에서든 어떤 정부에서든 그리고 각 회사에서도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실무자가 보는 BIM의 전망은 요거는 이제 대한경제라는 기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발췌한 건데 우선은 의무화가 될 겁니다. BIM은 의무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이런 데가 이제 주로 대형 설계사무소의 주된 발주처죠. 그래서 이 발주처에서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좀 점점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BIM에 관한 수용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 BIM 설계는 향후 의무화가 될 것이니까 이를 능히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정부의 교육 수요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시공사, 설계사 상관없이 대형 메이저급 사무소에서는 이미 BIM 인재 채용을 위해 힘쓰고 있고
이런 시장성을 고려하였을 때 BIM 설계가 건축학도로서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뭐 취업이겠죠. 취업 시 우대사항이 될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강의 목차 및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부터 디테일, 그리고 신속하고 실용적인 모델링, BIM 정복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파트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를 위한 기본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디테일한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완전 기본부터 초석을 쌓는다는 개념으로 BIM을 이제 레빗을 더블 클릭하는 것부터 배워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파트 2, 3는 이제 제가 실무에서 배웠던 모델링들이나 아니면 그 도면화들 그런 것들을 좀 녹여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트 4는 BIM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화 작업을 깔끔하게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와 이미지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모델링은 같은데 그 모델링의 규모가 크거나 디테일이 막 그렇게 어려운 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겁먹지 마시고 끝까지만 한번 쭉 천천히라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초보자를 위한 기본 모델링이 되겠고요. 파트 2는 이런 목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 전 세팅이라든지 진짜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BIM을 진행을 하는지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디테일까지 쭉 한번 천천히 모델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면화 편에서는 그 이제 모델링이 된 파일을 가지고 직접 도면화를 해서 이제 그 내보내는 것까지, 도면을 내보내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이미지 작업 역시 각종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이어그램 이미지화 보고서 작업 진행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리고 퀄리티를 높은 수준으로 이미지 작업을 하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OT 강의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너무 어렵지 않게,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BIM을 처음 시작했었던 때를 생각을 하면서 함께 차근차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본 강의에서 한번 다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